안녕하세요. 정선 씨, 문천식 씨. 네. 저와 남편은 연애 시절 너무도 가난한 연인이었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 동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도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가자. 아유, 우리가 돈이 어딨어. 아이, 형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보내왔어. 숙소도 잡아준대. 진짜? 어. 아이고, 짠돌이 아주버님께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 형하고 형수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은 따뜻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향했고 공항 검색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옆 라인 검색대로 당당히 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 검색대 쪽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요.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통과 못하십니다. 아니요, 이거는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버티시면요. 저희는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이게 그렇게 나쁜 물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남편은 어느새 공항 안 무장 경찰이 남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요. 할 수 없이 남편이 주머니에 있던 걸 검색대에 내려놨는데 그게 그러니까 망사티 팬티였어요. 예? 그것도 빨간색으로. 아, 거봐요. 제가 나쁜 물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니 왜 아이. 이걸 왜 주머니에다 넣어? 예? 아이, 오늘 밤에 쓸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잠깐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도 빼서 내려놓으세요. 왼쪽은 진짜 안 돼요. 선생님,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진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판단할게요. 내려놓으십시오. 참. 진짜. 남편은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서 마지못해 내려놨는데 이게 맞아? 콘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이 아니. 아니, 예. 그걸 어떻게 공항 검색대로 가져가니? 이게 저희가 이거 신혼여행 가는 건데 우리 회사 남 과장님이요. 신혼여행 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서프라이즈 할 건데 이거를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안 넣고 그 주머니에. 자, 잠깐만.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진정하시고요. 자, 잠시만요. 예, 선배님. 마약이었나? 아닙니다. 콘돔입니다. 뭐야? 겨우 그것 때문에 소란을 피웠어? 선배님, 겨우 그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와, 12개입니다. 아니 비임도구를 왜 이렇게 많이? 신혼여행이라고. 신혼여행이라고.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왜 이렇게 많이? 하여튼 수고. 자, 다들 돌아가십시오. 별일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예, 저 흩어지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약 아니고요. 가십시오. 예, 아닙니다. 가세요. 미쳐. 내가 미쳐. 넣어도 돼요? 그걸 싹 쓸어서 또 다시 아유. 공항 검색대에서 그 난리를 겪은 남편은 비행기 안에서 충격받았는지 내내 말이 없었고 우리는 시무룩하게 제주공항에 내렸어요. 이때부터 뭐가 쎄하다 싶었는데 낯익은 두 얼굴이 우릴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신 거예요. 뭐야, 우리만 오는 여행 아니었어? 형이 자기네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런 거여서. 그래도 여보, 숙소는 다를 거야. 같았어요. 미리 잡았다는 숙소에 가니까 방만 따로 자게 돼 있지 뭐 같은 호텔, 같은 호실이었어요. 동선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 큰 방을 쓰라고. 우리가 옆방을 쓸게. 그래도 뭐 방값은 공짜니까 뭐 저는 이것도 고마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하고 우리 아이 이렇게 셋이 쫙 나란히 누웠어요. 그래도 내가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조용히 말해. 알았어. 그 망사 팬티하고 그거 챙겨 왔는데 우리가 그냥 잘 순 없잖아. 미쳤나? 아니 그걸 못 보면 어떡하려고? 아니, 써니 아까 잠든 것 같은데 일단 뽀뽀를 시작으로. 진짜 미쳤나? 몰라. 일로 와봐. 입술 쭉. 입술. 아빠 뭐해? 아무것도 안 하. 자, 졸려. 너무 졸린.
이상하다. 아빠 소리 났는데? 자네 소리. 그렇게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또 제 허벅지를 쿡쿡 찔러왔습니다. 여보, 지금이야. 이렇게 간지러. 더 간지럽게 귀에 바람 넣어줄까? 아빠 풍선 불어? 나도 바람 좋아해. 아니야. 아빠 잠꼬대 한 거야. 얼른 자자. 코 자. 코. 2차 시도도 실패. 그리고 또 몇 분 후 여보, 우리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자 그러면. 너다 진짜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아늑하다 그지? 이제 써니 자는 거 같지? 아이, 우리 오랜만에 뽀뽀부터 이렇게. 뽀뽀부터 이렇게. 아빠 뭐해? 아! 우와, 이불 속이 인형집 같아. 우와. 언제 들어왔어? 날이 샜어요. 네,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크서클 발목까지 추렁추렁 내려왔지만 그래도 뭐 제주도까지 왔는데 관광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웬일로 형님이 또 커플 옷이라고 주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티셔츠 말고 바지까지 있네요. 오유, 저희 사이즈를 어떻게 하시고? 아, 그거는 사이즈 몰라도 되는 바지야. 네? 한번 입어보면 알 거야. 허리가 고무줄인 일바지였어요. 그 까만 비닐봉지도 쓸 데가 있으니까 그 동서 버리지 말고 네. 차에 타. 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곳은 고사리밭. 어머, 세상에 사람들 벌써 고사리 뜯고 있는 거 봐봐. 동서, 얼른 시작하자. 뜯은 형님. 고사리는 아까 그 검은 봉지 갖고 왔지? 네. 거기다 좀 담으면 돼. 서둘러야 돼.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오자 우리, 그치? 저 이거 고사리 뜯으러 온 거. 꺾어 빨리 꺾어.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고사리를 뜯었고 결국 남편과 전 도라루방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은 게 관광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들 궁금해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빨간 티팬티와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것들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예. 올해 제 딸애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은 따뜻했고 바닥은 번쩍였고 식수는 분 단위로 정확했죠. 부모님들은 뭐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들었고요. 셔터 소리는 빗방울처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딸의 졸업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난생 처음 휴대폰 카메라를 연사 모드로 바꾸고요.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그때 옆자리 어머니가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저 아버님, 예. 줌은요 1.2배가 제일 예쁘게 나와요. 그럼 1.2배는 어디서 여기요. 여기. 아니 학대 말고 인물 모드.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눌렀는데 어머 깜짝이야. 제 콧구멍이 1.2배로 확대돼서 찍혔어요. 아이고 야 미쳤구나. 내가 왜 내 콧구멍을 졸업시키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제 초등학교 졸업식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1987년. 그때는 그 국민학교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던 시절. 제가 다닌 곳은 전교생을 다 모아도 강당 한쪽이 남을 만큼 충청도의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날 새벽 할아버지는 우시장으로 가셨는데 손자 졸업하는데 황소 누렁이를 팔아 중학교 가방이라도 사주겠다는 생각이셨죠. 이놈이 그 사람 말은 몰라도 집안 형편은 알지. 아주 잘 먹고 잘 컸어. 우시장은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누렁이의 배를 만지고 이빨을 들여다보고 꼬리를 들어올리며 전문가인 척했습니다. 그러다 누가 말했죠. 요즘은 속값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크게 역정을 내십니다. 이게 그냥 소냐? 황소야 황소. 우리 집 누렁이라고. 아유, 요즘은 뭐 그 소보다 돼지가 인기입니다. 그러면 안 사면 되겠네. 됐어, 안 팔아. 누렁이는 안 팔리고 졸업식 시간은 다가오고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고삐를 고쳐주며 말씀하셨죠. 하는 수없다. 누렁이도 같이 가자. 어딜요? 네 졸업식에. 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집 황소 누렁이랑 할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졸업식을 가게 된 거예요. 아 저기 강당에 사는구만. 저기 할아버지 손은 강당에 못 들어가요. 알아 이놈아 이 해레비도 그 정도는 안다. 저 운동장에 있는 나무에 묶어둘 거야. 근데 할아버지 누렁이가 가만히 잘 있을까요? 아이 그럼 우리 누나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데. 그러나 누렁이를 뒤로 하고 할아버지와 강당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 안 나요? 안나 가자. 뒤를 돌아보니 누렁이가 학교 화단풀을 다 뜯어먹고 있었어요. 우와 할아버지 누렁이가 학교풀 다 뜯어먹어요. 아이 뭐 이미 먹은 걸 어떡하냐. 우와. 야 늦어서 빨리 들어가자.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죠? 어차피 졸업할 건데 뭔 걱정이야. 가자. 하는 수 없이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강당에 들어갔고 강당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로 갑니다.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애들은 지루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교장 선생님 말씀에 마치 우리 집 누렁이가 다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 훌륭한 중학생이 되어 이 나라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까부터 이게 뭔 소리냐? 밖에 누구 왔습니까?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뭐냐? 나 이런. 저기 누구네 소유주인 누구요? 바로 그때였죠. 알아듣고 오는 건지 모르고 오는 건지 갑자기 강당문이 덜컥 열리면서 누런 얼굴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우와, 야 황소다. 엄청 크다. 야 이쪽으로 온다. 어떡해? 모두 다 우왕좌왕 소리를 지르는데 그 와중에 침착한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셨죠. 얼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뭐야? 이거 그냥 황소가 아닙니다. 누렁이한테 밟히면 죽습니다. 황소 앞에 달린 저 뿔이 사람 감지 장치예요. 그러니 다들 가만히 계세요. 우리 누렁이 내가 끌고 나갑니다. 손끝 하나 대지 말아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누렁이 곁으로 다가가 귀를 잡고 소리치셨어요. 너 이놈아 네 야래비가요 남의 집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랬냐 안 하랬냐? 하랬지? 똑똑. 근데 막 강당에 들어올 때는 왜 안 했어? 어? 깜빡. 자식이 말해 깜빡하게 따로 있지 인생은. 일어나와. 잠깐.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이거 버티네. 야 너 어디가? 정말 놀랍게도 누렁이는 강당 한가운데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과 강당을 둘러봤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듯 내 앞에 멈춘 누렁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우와, 야 황소가 정이 앞에 서 있어. 너도 이제 어른이 되는 거냐? 힘내. 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누렁아. 제 귀에만 들렸던 그 누렁이의 말은 분명 그날 졸업식의 최고 축사였고 졸업식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누렁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교장 선생님 훈화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황소가 대답했던 건 다 기억나지 뭐야. 그 졸업식은 뭐 그 황소가 다 했지. 그때 괜히 제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은 흘러 저는 50대가 됐습니다. 딸의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죠. 아빠 졸업식 어땠? 아빠 졸업식 때는 어땠어? 아빠 졸업식? 따뜻했지. 말도 안 돼. 겨울인데 뭐가 따뜻해? 아마 우리 딸은 모를 거예요. 아빠의 졸업식에는 황소 누렁이도 함께였다는 사실을요. 제가 졸업한 후로도 오래도록 함께였던 우리 누렁이도 할아버지도 그 시절도 참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영.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회장님의 차를 운전해 주실 기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 운전 경력도 꽤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처음 오신 그날 평소처럼 퇴근 시간이 되었고 기사님은 1층 현관 앞에서 회장님 차량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장님이 잘 가셨겠거니 하고 잠시 후 창밖을 슬쩍 내려다봤는데 어라? 차는 온데간데 없고 회장님만 현관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춥다. 순간 제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기사님이 주유를 하셨나?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뭐 카센터 가셨나? 이거 어떡하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허겁지겁 현관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차량은 어디에 보내셨나요? 그러자 회장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가 없어졌네. 예? 차에 타려다가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추워.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차가 회장님 없이 출발한 겁니다. 저는 급히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때가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막 저는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회장님 일단 추우시니까 그 회장님실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닐세. 안에서 맘 편히 기다릴 수가 없어. 왜요? 차 뒷좌석에 작은 손가방을 두고 왔는데 손가방이요? 그 안에 회사 통장하고 도장이 들어있네. 예?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뭐 금융사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불안한데요? 네네. 결국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행에 지급 정지부터 걸어둬. 예. 저는 지급 정지 걸었고 직원 몇 명은 근처 카센터를 직접 돌아다니며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고작 20여 분 됐을까요? 하지만 그 20분은 제 인생에서 20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네. 지금 막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첫날이라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무사히 안전운전 잘 마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댁에 갔다고요? 예.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뒷좌석에 회장님 안 계십니다. 야, 여기 어디 가셨지? 아니, 차 안에서 회장님이 사라지셨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운전해야 돼. 아무리 불러도 회장님이 대답을 안 하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야 어떡하지? 오바예요, 회장님. 지금 회사 현관에 계세요. 예? 왜요? 회장님이 왜 거기? 왜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기사님께서 이 첫날이라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회장님께서 하신 화장실 다녀오겠노라라는 말을 못 듣고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그대로 출발해 버린 겁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 때까지는 신호등도 거의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회사에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기사님, 차 문 닫기 전에 회장님 꼭 한번 확인하세요, 더. 그리고 그 후 회장님도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아직 안 탔어. 안 탔어. 출발하지 마. 하지 마. 혹시 저희 기사님처럼 처음이라 생긴 에피소드 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 어느 날 시부모님이 3박 4일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시골에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은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까 맘 편히 놀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집안 대청소를 해놓겠다고 했고 우와. 시댁에 가서 구석구석 쓸고 닦고 있었죠.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뭐지 이거? 장구가 있네? 웬 장구? 아무래도 아버님이 아끼는 물건인가 봐요. 근데 먼지가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 골목에 나가서 먼지를 털고 있었죠. 뭐라? 소리가 나네? 저는 먼지를 좀 더 세게 털어봤어요. 오야, 신기한데? 근데 그때였죠?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스.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이 위에 먼지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아차! 아이스 좋다. 이게 말이 돼? 잠깐, 너무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네요. 야, 이거 듣기 좋네. 뭐야?
할아버지가 또 저렇게까지 호응을 해주시니까 기분이가 살짝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살짝만 쳤는데도 소리가 통통 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구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두드려봤어요. 뭐야 이 신들린 박자감가. 어? 나 되게 잘 치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첫 장구. 근데 첫 장구인데 너무 잘 치는 거라 내가. 씨구나. 좋으세요? 좋다.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해? 치워져. 좋다. 어머 할아버지께서 아주 춤선이 살아있더라고요. 흥에 겨워서 막 어깨춤까지 들썩들썩 추기 시작하셨고 저는 또 그 모습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냐면 내가 반주를 하니까 더 신나게 장구를 친 거예요. 근데 저쪽에 멀리서 연세가 엄청 많으신 할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야, 정소리 들으니까 야 춤이 절로 난다. 야, 야, 내 어깨 올라가는 거 보여? 아이고 좋다. 짜증은 내어서 못하나. 일일이야. 일어나. 신난다.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신당실. 좋다. 할머니는 잡고 있던 지팡이까지 탁 던져버리고 신나게 춤을 추셨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눈앞에 한 10명 정도의 동네 어르신들이 어깨춤을 들썩이고 계셨어요. 신난다. 더 땡겨. 그렇게 음정 박자 다 무시했던 저의 첫 장구 공연은 30분 만에 끝이 났고 며칠이 지나 아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가, 그 파란 대문집 할머니가 춤 땡기고 싶다고 너더러 한번 오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진짜 그날 일은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동네 어르신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장구를 몰라요. 처음 친 거예요. 근데도 예쁘게 봐주시고 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 시부모님 얘기가 재미있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친구에게 직접 들으시는 게 더 편하겠죠? 친구 불러볼게요. 친구야.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희 친구입니다. 네.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세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크게 다투고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제가 저녁을 하는 동안 우리 딸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옛날 얘기 알아요? 아이고 그럼 호랑이 나오는 거, 공주님 나오는 거, 귀신 나오는 거 종류별로 다 알지. 우와, 할머니 그럼 무서운 드라큘라도 알아요? 드라키는 뭐요? 그 뭐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드라큘라가 사람 피 이렇게 빨아먹는데. 드라키 그 미국 모기. 목이 아니고 사람인데 여기 뾰족한 이빨이 있어가지고 앙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래. 완전 무섭죠? 아이고 뭐 피 좀 빨아먹는 게 뭐가 무서워? 우와, 할머님 피 빨아먹는 거 안 무서워? 그 피 빨아먹는 건 귀엽지. 그럼 할머니 뭐가 무서운데요? 평생 내 등골 빨아먹고 사는 너가 할아버지. 등골이 뭔데? 주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는 야 이거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어머님을 말리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아버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아유 할머니 등골이 뭔데? 그런 게 있어. 피보다 진한 거.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드라큘라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난 할아버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워. 너무 좋은데. 엄마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등골도 빨아먹었을 때 등골이 더 진한 거래. 저녁을 짓다가 저는 많이 당황을 했고 우리 딸은 드라큘라를 이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죠. 연희 어머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그게요. 연희가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왜요 선생님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연희가 오늘 유치원에 와서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등골 빼먹는다고 드라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서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니네 할아버지는 등골 빼먹어서 너무 좋겠다고 막 부러워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퍼지면 안 되니까 가정에서 좀 바로 잡아주시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선생님, 어머, 네, 죄송합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 문제는 어머님이 연희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왜 다투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재혼한 친구분 집에 집들이를 다녀오셨대요. 근데 기분이가 굉장히 상한 채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유, 이 신발은 또 왜 이렇게 안 벗겨져? 그래서 내가 이 신발 안 신는다고 했지. 왜 저랴? 뭘 또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러는겨? 내가 뭘? 왜 또 뭐 김영감이 사람 불러놓고 음식이 또 별로였어? 불고기에 잡채에 막 소갈비에 연잎밥까지 내놨더라.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가정집에서 뭐 12첩 반성을 내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말이야 내가. 왜 저랴? 어머님이 생각하셨대요. 아니 잘 차려줬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요. 거기다가 물도 숭늉을 내놨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아니 뭐 그냥 잘 차려줬으면 좋지 그걸로 왜 화를 내고 그려? 에휴. 강한 양반이네. 잠깐만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잖아? 뭐여? 왜 그래? 뭐 재혼한 여자가 영 파여? 말 좀 해봐. 재혼한 여자가 어땠는지. 생긴 것부터가 당신하고 완전 딴판이야. 뭐? 아주 고와. 뭐여? 누구랑은 다르게 말투는 또 막 입만 열면 교양이 철철 넘치고 저이씨. 요리도 잘해가지고 나는 무슨 한정식집인 줄 알았네. 음식이 말이야 또 입에 넣으면 뭐 씹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막 살살 녹고. 그만이야. 뭘 그만해? 어머님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신앙의 힘으로 모든 걸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셨대요. 거기다가 그 여자는 결정적으로다가 연하여 뭐요? 10살이나 어리다고. 그놈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 무슨 놈의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곱고 솜씨 좋고 연하고 결혼했냐 이 말이요. 아유 박복한 나와는. 야! 어허 지금 어디다가 야랴? 어디다가 왜 내가 너보다 5살이 많은데 왜 못할 거 뭐냐? 이 거지 같은 영감탱이야. 뭐 그지? 그래 거지. 됐고 가서 시원한 물이나 한잔 떠와.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네가 떠다 퍼먹어. 누가 누굴 부려먹어 지금. 내 5살 위여. 나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뭐야? 그리고 어머님은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하셨고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처음인지라 아버님이 조금 움찔하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도 어머님은 짐 싸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짐 가방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뒤에다 대고 아버님이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네요. 아이 누나. 닥쳐! 아이 누나. 아이. 이것이 아버님이 드라큘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된 이유였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아버님 전화 한 통에 아이고 하는 수 없이 내려가야지 뭐 에휴 왼수 이러면서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사내 안 사내 하시지만 누가 봐도 천생연분인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와와와와. 에이 아버님 실수하셨네. 그리고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간절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지라시에는 왜 그렇게 똥방귀 사연을 많이 소개하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한 게 아니라 보내주신 사연의 3분의 2가 그런 사연입니다. 네, 저희도 똥방귀가 아닌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연을 다 맛깔나게 소개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참여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부탁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할까요? 잠깐만. 당황. 타임. 뚝뚝뚝뚝뚝 이거 약간 똥 관련 싸움. 노리는 수는 아니고요. 노린 거 아니에요? 당황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네. 뚝뚝뚝뚝. 안 이거 노린 거 약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써니 천식 오빠.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아들 같은 연하 남편을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오호라. 어느 날 왕복 2시간 걸리는 친정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써니 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집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우와, 총 선물이 1,200만 원이래. 이거 뭐 지라시 스케일 크다. 그때부터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 써서 보내면 상품을 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아주 크게, 그것도 아주 크게 정말 방귀를 푹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했죠. 아, 그래. 우리 가족 방귀 소리를 가족별로 녹음해서 보내면 재밌지 않을까? 지라시 들어보니까 방귀 사연 많더라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라시가 꼭 그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됐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완전 저희 아버님은 10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완치가 되셨지만 단 하나 방귀를 참으시면요 속에 가스가 차서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내서 껴야 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죠. 아, 뭔 가족 회의까지 한다고 그래. 아니 우리도 방송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 우리 가족 방귀 소리를 녹음을 해서 보내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보도 아들 너희들도 방귀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미리 말을 해줘야 엄마가 녹음을 딱 할 수가 있잖아. 알았지? 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방송국에서 받아주겠냐? 문천식이 좋아한다니까. 아, 뭔 소리야. 지라시는 이런 거 방귀산 좋아해. 진짜? 그리고 다음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요. 여보. 어? 뭐야? 와, 운동 갔다 올게. 잠깐 아니 녹음 준비가 끝나면 끼라 그랬잖아. 다짜고짜 와서 끼고 가면 어떡해. 아, 당신 앞에 와서 끼라며. 갔다 올게. 저렇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니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와가지고는 엄마, 미치겠네 정말. 엄마가 녹음기 키면 끼라고. 아, 난 그냥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짜증나. 그렇게 오자마자 끼고 사라지는 통에 나는 냄새만 맡고선 녹음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 계속 녹음을 시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작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혹시 이런 녹음 파일은 안 받으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괜히 나만 고생하니까요. 그죠? 지금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사연은 다 소중합니다만 그런 소리 파일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내주셔도 방송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거기 효과음 리얼하던데. 예. 그럼 저처럼 방귀 사연 보낸 분 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번 겨울에 김장한 날 생긴 일이에요. 이 김장하느라 하도 어깨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가 그냥 몸을 다 지져보려고 그 혼자 찜질방에 간 거예요. 네. 사람도 많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 맥반석 룸에 누워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장김치 소에 고기를 좀 많이 때려 붓고 왔더니 배가 그냥 꾸르륵꾸르륵한 게 가스가 가득 찬 거죠. 어우. 어떡하지? 불편해. 저는 진짜 참다 정말 오래 참았어요. 아주 조용히 그것도 아주 그냥 조금 이제 푸식 이렇게 공기 마찰음만 내면서 나눠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가스를 배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아무 데서나 뿡뿡 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름 매너를 지켜요. 예. 근데 그때였어요. 제 앞에 누워 계시던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찜질방에서 계란 굽습니까?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요? 어머, 저는 제가 방귀 낀 게 들킬까봐 꼼짝도 안 나고 자는 척 누워 있었거든요. 또 그 옆에 아주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진짜 청국장 냄새보다 더 지독하다 그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맥반석 룸은 범인 찾는 분위기가 돼버렸고 제 심장이 마구마구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아까 처음 화냈던 그 아저씨가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지? 어머. 저는 그 아저씨 눈초리에 숨이 턱턱 막혀왔고요. 이러다 찜질방에서 방귀 테러범으로 완전 잡히겠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제 뒤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머. 굉장하죠? 마치 기관총을 삼킨 듯한 어마어마한 사운드. 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고 그곳엔 코까지 디링디링 골면서 주무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 진범이 저분이었네 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떴고 혼자 남은 저는 아이고야 이제 됐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모두가 나가고 이제 나도 한숨 자볼까 하던 그때 기관총 방귀를 뀌고 코를 골던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거는 말이야 아줌마 거잖아. 어머, 예? 첫 방귀 아줌마 거 맞지? 어머, 아닌데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어머, 그 피식피식하는 소리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요. 맞잖아. 네 거잖아. 야 이런 아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들켰네. 허겁지겁 씻고 집으로 냅다 도망치듯 나왔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찜질방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땀이 나는 거 있죠. 이 사연을 빌어 그 찜질방에 계셨던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해요. 김치소가 생각보다 독해. 생리현상이라 저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